자, 볼게요. 입자의 운동. 자, 우리 입자 운동을 앞에서 잠깐, 입자 운동 했죠? 잠깐만요. 이거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 그 전에 똑같은 단어를 그렇죠. 자, 입자 운동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입자라고 할 거고요. 우리 입자는 여기 이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입자라고 할 거고, 이거는 우리 뒤에서 나오는 원자랑 분자 얘기입니다. 요거 아직 안 배워서 입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입자는 항상 끊임없이 정제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해요.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확산과 증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입자가 안 보여. 입자가 안 보이니까 뭐 할 거냐면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대. 보이지도 않는 입자가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산과 증발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과 증발은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확산과 증발로 입자가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확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요. 확산은 뭐냐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밑줄 칠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자,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죠. 자,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한 방울 딱 하고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물이 다 잉크로 변할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어주지 않아도 다 퍼져나가서 섞이는 이유는 물 입자랑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의 예 보시면 전기 모기향을 피워 모기를 쫓는다. 전기 모기향을 피우면 그 향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 그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겠네요. 내가 향수를 뿌려. 촥촥촥촥촥 뿌려요. 뿌리면 나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냄새를 맡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뿌린 향수 입자가 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될 확산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들이 나오는 게 다 똑같아요. 전기 모기향을 피워 모기를 쫓는다거나 아니면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마약을 찾는다거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면 피톤치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기체 입자 속으로 냄새나 이런 입자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냄새가 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액체 속의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면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난다거나 홍차 티백을 넣으면 차가 쫙 우러나서 고르게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이 되는데 이때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보겠습니다. 확산은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일어나요.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빠르게 움직일 거고 더 빠르게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 일어나는 곳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향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향수를 뿌렸어. 우리가 기체, 교실에 향수를 뿌렸어요. 내가 축축 뿌렸어요. 그러면 기체 입자들은 사이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그쵸? 거리가 멀어. 근데 내가 향수를 뿌려요. 향수 입자가 폭폭폭폭폭 내가 뿌렸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퍼져나갈 때 막 움직일 거야. 움직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랜덤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고 다 있겠죠. 일로 가는 애도 있는데 일로 가면 막혔으니까 일로는 많이 못 갈 거고. 그쵸? 퍼져나갈 때 여기 방해물이 있잖아요. 그럼 방해물에 튕겨. 방해물이 있으면 얘를 슉슉슉슉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방해물이 있으면 부딪혀요. 그래서 일로 튕겨. 그리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퍼져 나가요. 이때 액체 속에서는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간격이 좁아. 액체는 간격이 더 좁아. 그러면 다시 향수 입자들이 갈 때 방해물이 맞으니까 어때요? 튕기고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죠. 왜냐면 방해물이 있으면 튕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려다가 튕겨. 여기 또 있어. 그럼 또 튕겨.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가는데 속도가 마구 느려질 겁니다. 곡선으로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 교실 전체까지 도달하는데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리고 액체 속에서도 느리고 기체 속에서 빠르고 그쵸?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진공이 나와요. 진공이라 함은 뭐예요? 그 기체조차도 없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 입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에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진공 속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 속에서 제일 느리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공 속에서 확산을 방해하는 입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는 이렇게 확산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확산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이것도 보시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이 기체 속의 확산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교실에 눈을 다 감아. 교실에 눈을 다 감고 향수를 든 사람이 움직여. 눈을 다 감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춰가지고 향수를 축축 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어디서 향수를 뿌렸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은 먼저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향수를 뿌리면 요 가까운 순서부터 손을 들면서 얘네만 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져나갈 테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들 거다. 이런 거를 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기체 속에서 확산 현상입니다. 자, 확산은 그렇고 이제 증발을 할 건데요. 확산은 쉬우니까 증발은 좀 어려워요. 증발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증발. 물론 우리가 증발을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증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물을 촥 뿌렸어요. 자, 내가 여기다 물을 뿌리고 도망가. 물을 빡 뿌리고 도망가서요. 내일 오면 이 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아마도 말라 있을 겁니다. 내가 요만큼 뿌려봤자 여기 도망갔다가 내일 정도에 오면은 특히나 겨울이고 하니까 싹 말라 있을 거란 말이야. 뭐에서? 증발에서. 증발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좀 쳐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증발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증발한다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요거를 구별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뭘 구별할 거냐면 지금 증발이 뭐예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증발입니다. 그쵸?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건 증발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증발만 있는 게 아니야. 중발 같네요, 이건. 그렇지, 끓음.
증발만 있는 게 아니라 끓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끓음은 다 말 그대로 뭐예요? 물이 끓는 겁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니까. 끓음은 뭐가 다른 거냐면 증발이랑 가열해야 돼. 가열해서 물로 얘를 들고 있으니까 가열해서 100도가 넘어야 돼.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어디부터? 요 가까운 얘 불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뜨겁겠죠? 여기서부터 기체로 변하는 거죠. 기체로 변해. 기체. 근데 이제 물 안쪽이니까 방울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터져. 팡 터져. 올라가서 터져. 이게 끓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가 불불 하잖아요. 그 불불 하는 게 뭐예요? 밑에서 변한 기체가 올라와서 터지는 게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한 건 끓는 점 이상의 온도. 그 다음에 모든 곳에서 다 상태 변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태 변화 일어나고 여기서도 상태 변화고 모든 곳에 상태 변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증발은 뭐냐면 증발은 입자의 움직임을 증명하는 거라 했잖아요. 증발 자체가 왜 일어나냐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입자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기 있는 애로 봅시다. 여기 있는 물 입자는 입자가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냐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모든 방향으로 랜덤으로.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랜덤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움직일 겁니다. 얘가 이렇게 쇽해서 이렇게 콕콕콕 움직일 거예요. 자, 콕콕콕 움직여도 다 어디예요? 물 안이죠, 물 안. 물 안쪽이란 말이야. 물 안쪽이기 때문에 물 안이야. 계속 물 안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애 봅시다. 요 끄트머리에 있는 애. 얘도 뭐예요? 여기서 랜덤으로 움직이다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어디로 가도 물 아니지만 이쪽으로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물 바뀐 거예요. 근데 얘는 눈이 없어. 랜덤으로 막 움직이다 밑으로 가면 계속 물이지만 일로 뿅 하고 갔어요. 물 바뀌어. 얘는 기체인 거예요. 이제부터 기체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막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다가 표면에 왔을 때 이 바깥으로 뿅 하고 나가면 이것은 이제부터 기체인 거예요. 이게 증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다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증발이고,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입자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도와 상관이 없어요. 온도와 상관없이 증발이 일어납니다. 물론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만 온도가 낮다고 해도 얘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증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도 나와요. 공통점은 증발과 끓음 모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이때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끓음은 전체에서 다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나지만 끓음은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얘 증발에 얘 모르는 거 없죠. 그쵸? 여기서 뭐 했냐면요.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떨어뜨렸어요. 이거 아세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세톤은 너는 이거 주고요. 숙제하고 가. 아세톤은 우리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고, 얘를 떨어뜨려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 왜 말라? 이 아세톤 입자가 거름종이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로도 실험 많이 하냐면요. 이렇게 많이 해요. 자, 봐봐. 저울에다가, 전자저울에다가 거름종이 올려놓고 0점을 맞춰요. 0점을 맞춘 다음에 아세톤을 떨어뜨립니다.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눈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끄라. 올라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세톤 입자들이 다 날아가면서 점점 숫자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0이 된다. 요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발의 예. 증발의 예는 뭐 많습니다. 젖은 빨래가 말라. 젖어놓은 우리 건조기 안 돌리고 빨래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널어놓은 빨래는 언젠간 마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입자들이 날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빨리 마른다고요.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마른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낮아도 마르긴 마른다는 얘기야. 겨울에 오늘은 안 되겠다. 지난주에 추웠죠. 막 영하 10도 막 내려갔잖아요. 이때 밖에다가 빨래를 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래가 업니다. 어떻게 오냐면 넌 상태 그대로 얼어요. 널려있는 상태. 이 상태로 얼어. 이 상태로 어는데요. 이때 뭐 하냐면 널어둬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널어둬도 마른다는 얘기야.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잠깐만.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얼어져 있는 것도 마른다는 겁니다. 빨래가 널었는데 얼었어. 자, 빨래를 널어본 적 없을 테니까. 그럼 눈사람 얘기해볼까?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예요? 녹겠죠? 녹기 싫어.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얘를 넣어. 냉동실에 이쁘게 넣어놔요. 그럼 얘가 그대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녹겠죠, 당연히. 안 녹아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입자가 입자가 움직이겠지. 입자는 움직이는데 눈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 입자는 움직여. 자, 그래서 눈사람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아무리 냉동실에 보관해도 눈사람은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점점 조금씩 작아질 거예요. 그럼 눈을 살짝 더 붙이네.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빵을 꺼내놓은 빵이 마르는 것도 물 입자들이 날아가서고요. 염전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넣는 것도 바닷물에서 물 입자들은 다 날아가고 소금만 남아있는 거고요. 어항 속 물도 마찬가지고요. 오징어, 고추, 과일 등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말리는 것도 수분을 빼가지고 오래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증발의 예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도 보시면 요거는 뭐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증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증기가 너무 많아. 물입자들이 여기 가득 채워. 그러면 얘가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습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 바람이 잘 불수록이 나오는데요. 바람이 잘 불면 어떻게 해주냐면, 바람이 계속 불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입자들을 자꾸 날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잘 증발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 바람 잘 불수록. 표면적 널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생각해봐요. 똑같은 물이 양이야. 똑같이 1리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담았고 얘는 이렇게 담았어. 그럼 똑같은 1리터의 양이더라도 얘는 뭐예요? 물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훨씬 많겠죠. 떨어져 나올 것도 많고요. 근데 여기 입자들 별로 없으니까 얘 나가면 다시 얘가 올라오고 얘가 나가고 할 테니까 좁으면 좁을수록 증발이 잘 안 일어나요. 실제로 이렇게 놓으면 얘가 훨씬 더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얘는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빨래를 세탁기에서 빨면 세탁기에 걸려내면 빨래가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이 구겨져 있는 채로 널면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안 마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잘 안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빨래 넣을 땐 뭐예요? 착착 펴가지고 쫙 펴가지고 최대한 표면적을 넓혀서 넣는 겁니다. 물론 주름도 안 지고 빠르게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 4가지 기억해 주세요. 온도 높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바람 잘 불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이것이 증발이 잘 일어난 조건이고 증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산도 일어나고 증발도 일어난다. 우리인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해볼까요?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 주유소에서 라이터 쓰면 안 돼요. 불꽃이 튀면 안 된단 말이야. 불꽃이 튀면 안 되는 이유는 휘발성이 있는 기름이,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계속 기름을 쓰잖아요. 기름이 액체란 말이죠. 액체 기름을 막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자동차에도 넣고 하면서 사용하면서 뭐 하냐면요, 증발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가 이렇게 있으면 주유소 근처에 그 기름, 수증기 기름들이 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떠 있어요. 그 떠 있는 애들은 그 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붙으면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붙기 때문에 폭발 일어날 수 있어서 라이터, 그 주유소 주변에서 라이터를 켜면 안 돼요. 물론 라이터만 켜면 무조건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람이 잘 안 불고 거기에 주유소 안에 그 기름 수증기가 많이 모이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불을 켜면 화재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네도 부모님이 주유소에서 그런 일을 하면 말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담배 피려고 라이터 켜지 뭐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말리세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 걸지 마. 부모님 아는 사람한테만 말 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풀기 전에 99쪽 먼저 하고 문제 풀게요. 99쪽부터 봐주세요.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보시면 확산 현상 확인하는 실험들 중에 뭐가 나오냐면 페트리 접시에 BTB 용액을 이렇게 똥똥똥똥 떨어뜨렸습니다. BTB 용액은 뭐냐면요, 산성 염기성 구별하는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지시약. 그래서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다음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띠는 지시약이야. 그런 걸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요 가운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식초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식초를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식초를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요 가까운 데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식초 떨어뜨린 가운데부터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섞지 않아도 가운데 떨어뜨리면 BTB용의 색깔이 변한다. 안 닿아도 되는 거예요? 안 닿아도 되는 거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물론 뚜껑을 닫아야지. 뚜껑 덮어서 이렇게 밀폐된 데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쪽으로 다 날아가니까. 자, 똑같은 실험으로 뭐도 하냐면요, 리트머스 종이도 해요. 리트머스 종이. 요번엔 뭐 하냐면 식초가 묻힌 솜을 여기다 넣고 리트머스 종이가 붙어져 있는 컵을 이렇게 덮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식초가 산이니까 산성이랑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만나면 붉게 변해요. 그럼 얘도 솜 근처부터, 솜이랑 가까운 순서부터 빨갛게 색깔이 위쪽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눈을 확산한 거 보는 실험을 하는 거고요. 증발은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나오네요. 그쵸? 저울에다가
패트리 접시 올려놓고 0점 맞춰요. 0으로 맞춘 다음에 아세톤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두세 방울 뭐 이거 상관없어요. 자,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저울 관찰하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질량이 점점 줄어든다. 왜? 아세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증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엔 0이 될 겁니다. 아세톤으로 하는 이유는 아세톤이 확산이 빨라요. 속도가 빨라. 그래서 다른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로 하면 좀 오래 걸리고요. 손소독제나 에탄올 이런 걸로 하면 조금 더 빨리, 물보다는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물보다도 오래 걸릴 거고요.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침에 뭐가 남아있으면 그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0이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침도 당연히 증발은 되죠. 그래서 아니요, 침도 생각보다 그 책에서 빠르게 증가되니까 여기다 침 묻히면 빠르게 시원해지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책에서 봤어요. 물보다 빠르다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 아니 모기 같은 데 물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하는지 알겠는데요. 그거 모기 물렸어. 물보다 빠르다고? 내가 왜 말을 바꿨냐면 침이 증발이 잘 되겠다고 말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그 밤에 그러니까 잘 때 입 벌리고 자면 엄청나게 입이 마르잖아요. 침이 엄청 빨리 증발된다는 증거겠죠. 물보다 빠를 것 같진 않은데. 검색해봐. 그게 재미나요. 자, 어쨌든 모에서 스스로 운동해서 증발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다 기억하시면서 98쪽 풀어주세요. 다 했어? 노래 소리 말하는 거지. 노래 소리 있잖아. 뭔가. 소리는 입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98쪽. 자, 확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입자가 퍼져나가면서 냄새가 대표적이죠. 냄새가 이쪽에서 나면 얘만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거. 자, 증발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안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 보시고 일어나는 까닭 입자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여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썼어요. 고쳐주세요. 표면입니다. 표면 중요해요.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증발입니다. 자, 확산에 대한 설명. 기체 속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체 속에서도 당연히 확산이 일어납니다. 액체에서도 일어나고 기체에서도 일어나고 진공에서도 일어나고 진공이 제일 빠르고 액체가 제일 느리고 이렇다 그랬죠.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맞고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를 떨어뜨린 지점 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X. 자,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인 건 맞고요. 가열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X고 입자가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죠. O. 자, 확산, 증발 쓰는 거예요. OX가 아닙니다.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건 증발. 탐지견이 냄새에 맞는 거, 마약 찾는 건 확산. 빵이 말라 딱딱해진 거 증발. 소금 얻는 건 물이 날아가서죠. 얘도 증발. 신맛이 나는 건 입자들이 확산했기 때문이고 고르게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입니다. 증확, 증증, 확확.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난로 주변이 따뜻한 건요. 복사죠, 복사. 열의 이동입니다. X. 노랫소리가 멀리 퍼지는 거. 노래는 방금 얘기했듯이 소리는 입자가 없어요. 파동입니다. 공기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X. 자, 바닥이 마르는 건 증발이죠. O. 냄새를 퍼지는 것도 확산이니까 얘도 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발 확산했고요. 104쪽 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옳은 거 찾으래요. 액체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액체보단 기체에서, 기체보단 진공 속에서도 빠르게 일어난다고 했고요. 바람이 불 때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외부에 힘 가해져야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건 증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쵸?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5번만 맞네요. 1번에 5번. 실제 보게 해주시고요. 이거 아까 그 실험이네요. 그쵸? 여기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를 뿌리면 냄새를 맡는 즉시 손을 드는 실험입니다. 옳은 거 모든 학생이 동시에 손을 들 리가 없죠. 여기는 냄새가 잘 안 날 거니까요. A, B, C 순으로 일어날 거고 온도를 높이면 손을 드는 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손을 들게 될 겁니다. 입자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요. 니은만 맞네요. 2번. 자, 5번. 페트리 접시에 BTB 용액을 넣고 일정 간격 떨어뜨렸어요. 얘가 BTB 용액이고 가운데 식초를 떨어뜨릴 겁니다. 가운데 식초를 떨어뜨리면 퍼져나갈 건데 이때 이 뭐냐 이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 다 틀렸죠. 1번. 뭐 설명할 게 없네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7번 증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 맞고요. 낮은 온도든 높은 온도든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요거는 온도는 높은 거 맞는데요.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어야 잘 일어나겠죠. 나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맞으니까 기억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페트리 접시에 거름종이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놔서 0점을 맞춰요. 0점을 맞춘 다음에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아세톤을 떨어뜨렸더니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입자로 변한 게 아니라 아세톤이 뿅 하고 공기가 된 게 아니죠. 아세톤 입자가 공기 입자 쪽으로 이동한 거죠. 운동에서. 그래서 변하진 않았습니다. 거름종에 남아있는 입자의 개수는 줄어들었겠죠. 저로 날아갔으니까. 거름종이 아세톤으로 젖은 흔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변하겠죠. 작아질 겁니다. 작아져. 마르니까. 그쵸.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조금 떨어진 데서도 맞출 수 있겠죠. 니은, 리을. 4번.
11번. 다음 현상 공통점. 옳은 거. 빵을 꺼내놓으면 빵이 땅땅해지고 바람에 젖은 털이 마르고 오징어나 고추는 말려. 그럼 이건 다 증발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 자, 그림 가는 물에 티백을 넣으면 차 성분이 퍼져나가는 모습. 나는 감을 말려 곶감을 말리는 모습이다. 그러면 얘는 차 성분이 퍼져나가는 건 확산, 곶감이 마르는 건 증발. 그래서 확산과 증발에 대한 예입니다. 확산, 증발 2번. 15번 볼게요.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동 모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여기 있던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네요. A는 기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나도 확인을 좀 할게요. 필수. 자, A는 기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겠죠? 이거 지금 여기 액체가 있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니까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야겠죠? 아니고 A는 개에 말린 현상이다. 이건 증발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 이 실험은 뭐예요? 확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진공석에서는 B는 일어나지 않는다. 진공에서 제일 빠르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B는 물티슈를 꺼내두면 물이 모두 마르는 원리와 같은 현상이다. B 확산이잖아요. 그쵸? 확산. 얘도 아니고 자 A와 B 나 지금 다 아니라 그랬니? 맞는 거 있지 않았니? 다시 볼게요. 정신이 없어. 잠깐만 미안해요. 자 4번 B는 물티슈를 꺼내놓으면 물이 모두 마르는 원리와 같은 현상이다. B는 확산이잖아요. B는 확산이지. 그리고 이 설명은 증발인 거. A 그 2번 아니에요? 저 2번이에요. A는 과일 말리는 오 내가 틀렸네요. A가 맞아요. A 여기 증발이고 여기도 항상 증발입니다. 자 옳은 거 2번. A와 B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번 너무 애매한 거 아닌가요? 14번이 이상해요? 같이 풀까요? 조금 이거 애매한 거. 끓음이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그쵸? 난로 주변이 따뜻한 건 열이동입니다. 복사. 그러니까 아니고. 마약 찾는 거는 확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중력 때문이겠네요. 얘는 아니고. 젖은 우산을 펼쳐둔 물기가 마르는 건 증발이죠. 얘는 맞고.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건 끓여서 그런 거니까 얘는 끓음입니다. 끓음. 얘는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니죠. 그래서 2번,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숙제고요. 100쪽부터 103쪽까지 숙제. 더 있을 거예요. 끝났나 보다. 더 있을 거예요, 숙제는. 이건 맞았다는 뜻이지. 104쪽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긴 별로 안 어려. 104는 문자로 오잖아. 문자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오늘 뭐 할 거냐면요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할 겁니다. 물질의 상태가 뭐냐? 물질의 상태가 뭐냐고 하면요,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의 상태는 뭐냐? 그럼 아 힘든 상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무조건 뭐냐면 상태, 물질의 상태란 얘기는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의 상태는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것은 고체. 이 안에 들은 물의 상태는 액체.
그다음에 이 병의 상태는 고체, 뭐 여기 안에 차고 있는 얘는 공기는 기체. 이런 식으로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별하는지 그것도 얘기해 볼까요?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고체는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따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 서로. 누가 왔어? 책 보면서 좀 네, 약간 좀 야, 책 보면서 풀었는데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아예 좀 급하게 푸니라 네가 급하게 풀어서 제대로 안 됐다고 내가 보여주겠냐? 제가 열심히 일단 가고요. 오늘 다음 주 숙제 잘해와. 모영아, 거기 히터 좀 꺼줘요. 히터 끄고 가. 아, 쓰신대? 이따 해줄게. 뭐야, 채점 돼 있어? 아니 고친 거? 뒤쪽에 안 돼 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비열 할 때 한참 동안 안 왔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고체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는, 고체는 입자가 왜 이렇게 붙어 있냐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도 얘를 잡아당기고, 서로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성훈이랑 저거랑 저 잡아당기면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치?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이고 입자 사이가 좁고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입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모양이 단단하고 잡을 수 있고 이런 성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은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압축될 공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누르더라도 압축이 되지 않고 그다음 잡을 수 있고 단단하고 뭐 이런 성질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열을 가하면 뭐 한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서로 잡아당겨도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좀 멀어졌어. 액체가 되는 건 사이가 좀 멀어져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입자가 비교적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비교적 멀고 고체보다는 부피가 좀 크고 그런 성질들이 있죠. 그러면서 흐르는 성질이 생기고 거의 압축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봤자 이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압축되지 않고 그다음 모양이 좀 변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시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더 열을 가해 열을 막 가면 운동 속도가 막 빨라지겠죠. 너무 빨라져서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진 거야.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입자 사이 굉장히 멀어지니까 뭐예요? 입자 사이 간격 또 멀어지고 부피는 커지고 배열은 엄청나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게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고체는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합니다. 용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단하고 압축되지 않고 액체는 담는 것이 달라지면 모양이 변해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커에다 담으면 비커에 맞춰서 물이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각 플라스크에 담으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모양은 변하지만 여기가 100ml였다면 여기서도 100ml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부피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체는 입자 사이 간격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면서 압축이 좀 됩니다. 힘을 가하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줄어드는 이유는 이 안에 기체가 압축되는 거. 자, 그래서 압축이 되고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항상 가득 채우죠. 그리고 특징이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머니까 입자가 엄청 조그맣다 그랬잖아요. 입자가 엄청 조그매요. 얼마나 조그마냐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 조그맣죠. 그 세포. 우리 세포 조그맣다고 배웠잖아요. 세포보다도 훨씬 조그만 게 입자란 말이죠. 그래서 입자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치, 세포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입자가 훨씬 작은 단위인 거죠. 그래서 안 보여. 근데 뭉쳐놓으니까 보이는 거야. 다 보이잖아요. 그쵸? 뭉쳐놔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기체는 안 보여. 입자 사이 간격이 먼 애는. 우리가 먼지 같은 게 하나가 떠다니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잘 봐도 잘 안 보이는 먼지들이 있어. 하지만 먼지가 어디 굴러다니면 저런데 굴러다녀서 뭉치면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는 잘 안 보여.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공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기체는 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데 공기가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기체가 있어요. 수증기. 수증기는 안 보이죠? 수증기 안 보입니다. 연기? 연기는 기체가 아니에요. 연기는 연기. 하여튼 그건 뒤에서 얘기합시다. 자, 모든 기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애도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을 가진 애가 있기 때문에. 색깔을 가지면 우리가 입자가 보이진 않지만 색이 보이니까요. 기체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서. 아이오딘 어떻게 들어봤는데. 아이오딘은 보라색 기체가 돼요. 이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 아까 안개랑 연기랑 김이랑 다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김 보이죠? 물 끓이면 막 하얗게 올라오는 게 김. 그 안개. 오늘 아침에 밖에 봤어요? 오늘 안개 완전 자욱하게 꼈었는데. 안개. 구름이랑 안개랑 똑같아요. 구름이랑 안개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름은 저 위에 떠 있는 거고 안개는 길 근처에 그 바닥에 깔리는 거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김이든 안개든 구름이든 또 뭐 얘기했어? 아까 그 연기. 연기 좀 달라요. 연기도 써놓고. 김, 안개, 구름은 다 물방울이야. 액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야. 아이오딘. 그거 뒤에 나오니까 그거 이따서 얘기하고요. 연기는 우리가 막 뭐 태우고 이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는 뭐 섞여 있는 거야. 물방울도 있고요. 뭐 먼지도 있고요. 뭐 쟤같이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도 기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액체나 고체도 아니고. 쟤나 고체라고 방금 얘기했어. 방금 얘기했어. 봐봐. 연기는 물방울, 액체, 먼지, 고체 이런 애들이 섞여서 날아가는 게 연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는 제외하고 여기 얘기한 김 볼게요. 김은 뭐냐면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여요. 아이따 주전자. 자, 주전자에 물을 끓일 겁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안 보여요, 눈에? 수증기가 돼서 이제 나올 거야. 나왔어. 수증기로 나왔어. 근데 뭐예요? 이 안에는 엄청 따뜻해서 수증기로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뭐예요? 추워. 추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긴 지금 불로 가열하고 있으니까 가열하는 것보단 당연히 더 춥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날아가는 게 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거 지금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책으로 보시면 뭐가 딱 보이냐면요. 주전자 끝을 봐줄래요? 주전자 끝?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아니 검은색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야.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치? 여기가 여기가 까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안 찍혔어. 여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느껴져요? 네. 흑백이 근데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얘가 더 잘 보일 줄 알았네.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화면으로 봅시다. 화면으로 보시면 김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은 없다니. 요 나오는 데부터 여기까지가 없죠. 김이 안 그려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만드는데 시간이 김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나와서 추워지니까 만들어진 거라서요. 요 공간에는 안 나와. 그래서 좀 거리가 있이 요 위부터 연기가 이렇게 김이 이렇게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안개랑 구름의 원리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안개는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물방울로 돼서 떠 있는 게 안개. 그다음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위로 올라갔더니 너무 추워. 그래서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떠 있는 게 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다 기체가 아니에요. 김도 구름도 안개도 모두 기체가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다른 거,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 힘을 가해도 부피가 안 변하고 기체나 액체는 담는 것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기체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 기체는 모양도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지지만 액체는 부피는 안 달라진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것은 입자의 배열 때문이다.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한 번 더 설명할까요? 괜찮습니다. 아 그건 아니야 또?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고체는 모양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압축이 안 되고 모양도 안 변하고 부피도 안 변하고 액체는 모양은 변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거의 압축되지 않고 기체는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고 압축됩니다. 압축 왜 돼요? 입자사이 간격이 워낙 멀어가지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거 얘기하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흐르는 거? 물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물은 흐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흐르는 애가 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공기도 흘러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이면 이산화탄소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워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흘러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네. 밀가루는 밀가루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진 않죠? 흐르지 않지 밀가루요? 밀가루. 물도 안 섞고 그냥 밀가루 그 자체요. 그 존재 자체. 그 하얀 밀가루 존재 그거는 자체요. 그냥 크기가 작아서 흐르지 않죠. 흐르진 않죠. 그렇죠.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밀가루, 과학에서 나오는 밀가루라고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밀가루 한 알갱이 하나, 가루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인 거지. 그쵸? 앞으로 문제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요. 너네는 안 넘기지. 자, 105쪽. 그래서 뭐 부피 변화하는 거 보겠습니다. 뭐 고체는 둥근 컵에 담든 길쭉한 컵에 담든 요게 변하지 않아요. 요 상태가 변하지 않지만 상태가 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양이 변하지 않지만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요렇게.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잘 봐주세요. 요거. 주사기에다가 앞을 이렇게 막고 뒤에서 민 거예요. 피스톤을 밀었어요. 그럼 주스를 담긴 주사기는 밀어도 줄어들지 않아요.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를 넣은 주사기는 공기를 넣으면 앞에 막고 누르면 눌려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압축됩니다. 부피가 변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변해요? 입자사이 간격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빈 공간이 많아서 압력을 가하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배열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그린 거죠. 그쵸? 고체는 입자 사이 간격이 좁고 따닥따닥 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우 둔하게 운동한다고 했는데요. 온도가 낮아서 그렇고요. 매우 둔하게 운동한다는 얘기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해요. 어디로 가진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예요. 흔들리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멈추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멈추진 않아. 운동을 하긴 해. 하지만 공간이 없어. 흔들려. 근데 더 열을 가하면 조금씩 더 활발해지면서 액체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입자 사이 간격이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부피가 조금 커졌습니다. 액체는 고체보다는 불규칙, 기체보다는 규칙이야. 그냥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체는 이제 매우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매우 활발해서요. 입자 사이 간격이 매우 멀고 배열도 매우 불규칙하고 거리 매우 멀다. 이렇게 해서요. 뭐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학교 생활이랑 비유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다 앉아있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 앉아있으면 그걸 고체로 비유하고요. 쉬는 시간에 교실 밖으로 안 나가? 쉬는 시간에 나가잖아. 어쨌든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액체로 보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학교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걸 기체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체에는 애들이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다. 이런 걸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 다른 까닭은요. 상태에 따라 입자의 운동성, 입자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 사이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 하나 같이 밑줄 칠게요.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고체는 운동 속도가 느리고 기체는 운동 속도가 빠르고 입자 배열은 기체는 엄청나게 불규칙적이고 고체는 규칙적이고 입자 사이 거리도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고 기체는 거리가 멀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알겠습니다. 106쪽 푸세요. 네. 아이오딘도 왜 그거 하지 않아요? 뭐요? 인공 강우 실험? 인공 강우 실험. 맞지 않아요? 그거랑 승화 하지 않아요? 승화하는 건 맞는데요. 인공 강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오딘으로? 아이오딘이 보라색인데? 그거를 사용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인공 강우 실험엔 아이오딘 안 쓰는데. 그래요? 검색해 볼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승화는 맞아요. 승화. 그리고 선생님. 아 그러네요. 아이오딘이 아니라 아이오딘화 은이라고 하는 걸 쓰네. 맞다. 걘 보라색은 아니겠지. 그리고 선생님. 혹시 그거 물이 더 잘 마르는지 침이 더 잘 마르는지 한번. 맞을 거예요. 무슨 성분이 있어갖고. 아 그래요? 요즘에 내일은 실험하기도 봤어요. 내일은 독과 해독별. 몇 견이야? 몇 건이 실험? 독과 해독별이라는 거 봤어. 나 18권, 19권 그 정도까지. 나 40 몇 건 있어. 우와. 도서실 가면 맨날 있다. 어떻게 잔다. 아니 재민아이한테. 뭐지? 재민아이.
무결점 몰랐을 때 십자가 바꿨어요. 아이 빨리 풀어. 풀었어. 다 풀었어요? 얘는 아직 안 풀었어. 비교적 바꿨다고? 됐네. 됐어? 얘는 안 풀었어요. 이것도 풀어야. 당연하지. 고체, 액체. 뭐가 잡아요? 자, 맞춰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고요. 네 가지 상태, 고체부터 보겠습니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 단단하고 압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입자 배열은 입자가 매우 둔하게 운동한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리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리 진동하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고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다.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저희 형태 괜찮아요?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다. 아, 변하지만. 모양이라고 해주세요. 필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 거의 압축되지 않는다. 입자 배열 활발하게 비교적 활발하고 고체보다 불규칙, 입자 사이 비교적 가깝다. 기체는 모양도 부피도 일정하지 않고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압축됩니다.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매우 불규칙하고 매우 멀겠죠. 아, 아깝게 하나씩. 자, 고체와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없지만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X죠. 액체도 흐르는 성질이 있지. 고체만 없습니다.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지만 닿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건 이것은 뭐야 이게. 아 미안해요. 내가 이걸 빼먹고 그냥 읽었네요.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지만 액체, 기체는 닿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맞네요. 고체는 힘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하지만 액체, 기체 이건 반대죠. X, X고 X. 가나 다에 해당하는 걸 각각 쓰래요.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입니다. 자, 입자 배열이 규칙적인 건 가.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는 건 다. 입자 사이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건 나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가라고 썼습니다. 틀렸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얘는 비교적 고체는 비교적 가깝다가 아니라 뭐 매우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마지막 요것은 이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는 기체가 되고 기체는 고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태 변화는 이것이 변하는 거. 온도에 의해 변할 건데요. 선생님은 왜 다 답이 써 있어요? 답이 써있냐고? 다 안 여기 써요. 아니구나. 아하. 107쪽, 107쪽. 한 장 더 넘겼네요. 그래요. 다음 그러면 자, 봐봐. 뭘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얼음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얼음이 뭐예요? 상태. 얼음의 고체. 상태는 고체입니다. 고체인 얼음을 뭐 할 거예요? 열을 가할 거예요. 열을 막 가할 거예요.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 속도 빨라지고 입자 사용량이 벌어지면서 뭐 불규칙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액체로 변하겠지. 액체로 변하면 그것이 물이 될 겁니다. 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가열해. 액체가 계속 가열할 겁니다. 쭉쭉쭉쭉 가열하면 상태가 또 뭘로 변하겠어요? 수증기로 변하겠죠. 끓어서 기체. 수증기로 변하면 기체가 될 겁니다. 이 기체를 모아다가 급격히 냉동시켜요. 동결, 건조. 급속 동결 건조 뭐 이런 거 하면은 기체가 고체로도 변하겠지. 네? 아까 상태가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변하기도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름!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의 이름은 융해예요. 융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뭐냐면 응고입니다. 응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긴 쉬워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결과값의 이름을 따는 겁니다. 기체가 된 거잖아요. 기체화 됐다 그래서 기화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체화 됐다 그래서 액화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이름이 똑같아요. 둘 다 승화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융해 응고만 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것만 안 헷갈리면 다른 건 외우기 쉬우니까요. 놀리냐? 자,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 건 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 기억하라 그랬고요. 요때, 이거 다시 보면서. 요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가열해서 일어나는 건지 냉각해서 일어나는 건지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봐봐. 얼음을 가열했어요. 그쵸? 그래서 액체가 됐죠. 그 다음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가 됐어요. 그 다음 고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융해, 기화, 고기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그럼 반대로 냉각할 때 기체를 냉각시키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냉각시키면 고체가 되고, 기체를 냉각시켜서 고체가 되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냉각시키는 애들의 상태 변화, 액화, 응고, 승화, 기고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냉각했을 때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열했을 때 상태 변화인지 냉각했을 때 상태 변화인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설마. 에이 설마 나올리가. 오늘 시험에? 네. 클리닉이요. 시험에 안 나오면 좋겠네요. 안 나오면 진짜 기쁘다. 아, 선생님, 나오면 원장 선생님한테 오늘 저 이제 선현이가 새해 복 받는 대신에 클리닉을 없애주는 걸로. 안 돼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오늘 클리닉 안 나오면 다음 주 클리닉에 나오는데 왜? 괜찮아요. 아 그것은 상관없어? 예. 오늘은 좀 쉬는 날. 오늘 홀리데이니까요. 오늘 아직 클리닉이 아닌데. 연휴잖아요, 연휴. 연휴. 설마 이연. 네, 안 오늘 시험엔 안 나옵니다. 예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시 책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봐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을 가열한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물이 되고 물을 냉각시키면 얼음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데 우리 승화성 물질이라 그래서요. 승화성 물질 애들은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가 바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일으킨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는 알죠? 드라이아이스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냉동식품을 배달시키면 드라이아이스 포장해 줍니다. 자, 어쨌든 드라이아이스가 대표적으로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둘 다 뭐 할 때 썼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포장할 때랑 그 냉동식품 포장할 때 쓴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봐봐. 얼음이 물이 되면 뭐예요? 물 생기잖아요. 그쵸? 축축해진단 말이지. 근데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물 생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포장하는 겁니다. 물론 얘가 더 차가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드라이아이스가 훨씬 차갑습니다. 얼음보다. 자, 그 다음 나프탈렌이 고체 방충제라고 했는데요. 나프탈렌 알아요? 본 적 있어요? 그거 나프탈렌 몰라? 들어는 봤어요. 아, 그래요. 나프탈렌이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엔 힘들고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과학실. 그 공중화장실. 여기요? 아니.
그냥 일반 그냥 공중 화장실. 휴게소. 그런데 아무나 다 들어와서 쓸 수 있는 화장실. 중에서도 남자 화장실. 중에서도 소변기에 보시면 소변기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렇게 마치 박하사탕 같은 게 이렇게 찔려있는 게 있어요. 그 약간 스펀지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대충 그 오줌 싸다가 반으로 뿌겠어요. 아니야, 안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한 건 다른 거야. 이거 딱딱해요. 아, 자. 딱딱하고 그거.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거. 사탕처럼 생겨, 사탕처럼. 아, 맞아요. 그 사탕처럼 생긴 뭐 그 있어요. 이게 원래는 뭘로 쓰는 거냐면 방충제로 쓰는 겁니다. 방충제가 뭐냐면 곤충 들어오는 거. 그쵸. 곤충 막는 건데요. 이게 요즘에는 잘 없다 보니까 그걸로 잘 안 쓰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거 변기 광고에 변기 좌우에. 아이 그거 아니야. 자, 어쨌든 방충제인데요. 이게 왜 방충제로 쓰냐면요. 우리 있잖아요. 얘가 뭘 쫓는 거냐면 존벌레라는 걸 쫓는 건데요. 이게 냄새가 좀 납니다. 나프탈렌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걸로 존벌레를 쫓아요. 존벌레가 뭐냐면 그냥 벌레 같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원래는 나무에 살았겠죠. 숲에 살았겠지? 근데 이게 인간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무 다 잘라내고 이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뭘 먹냐면요. 옷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갉아먹어. 그러니까 집에 존벌레가 생기면 얘가 옷에 앉아서 옷을 갉아먹어. 그러니까 존벌레요? 좀이야, 좀. 그래서 얘가 옷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옷장에 옷을 걸어놨다가 겨울옷 걸어놨다가 이렇게 계절이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겨울옷을 꺼내면 구멍이 뽕 하고 뚫려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프탈렌을 옷장에다 넣어놔가지고 이 존벌레를 쫓는 걸로 썼는데요. 너네 존벌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프탈렌도 사라졌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보통 많이 써요. 잘 안 써. 그래서 설명했어요. 너네 이제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볼까요? 아이오딘은 나프탈렌, 그래, 그 얘기를 해야지. 나프탈렌을 그럼 옷장에다 냄새가 나는 걸로 잘 썼는데요. 만약에 얘가 고체인데 액체로 변하면 옷장에 못 썼겠죠. 그쵸? 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L로 쓴 거죠. 아이오딘도 승화성 물질인데요. 아이오딘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아이오딘이 승화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화하면 기체가 되는데 고체가 기체로 되는데 이때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아이오딘은 기체인데도 보입니다. 보라 색깔이 띄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기체예요, 기체. 근데 보이죠? 여기도 보이네요. 얘를 가열하면 고체 아이오딘을 가열하면 여기 보라색으로 보랗게 기체가 차는 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집안에다가 가열시키면 죽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쁘겠다. 예쁘겠죠. 느낌 있죠. 낭만적. 막 천장에 붙을 거야, 아이오딘. 낭만. 다시 고체로 변해서 막 붙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화성 물질이라는 게 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수증기도 갑자기 냉각시키면 얼음이 될 수는 있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따로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얘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얘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태 변화인지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녹아. 그럼 아이스크림이 원래 고체인데 녹으니까 액체로 변하니까 이것은 융해다. 이런 식으로 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거나 용광로에 철이 녹아서 센 불이 된다거나 초콜릿을 손 위에 올려놓으면 초콜릿이 녹는다거나 버터가 녹는다거나 다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니까 융해고요. 반대는 응고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겁니다. 계곡물이 언다거나 촛농이 흘러내리던 게 굳는다거나 냉동실에 주스가 얼어. 센 불이 식어서 단단한 철이 돼. 자, 지붕에 떨어지던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생기거나 고깃국이 식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는다거나
이런 거 다 응고죠, 응고. 자, 일단 기화도 보겠습니다. 기화는 우리 아까 증발도 기화죠. 액체와 기체로 되는 거니까 증발도 기화고 끓음도 기화입니다. 둘 다 기화예요. 젖은 빨래가 마른 거, 물감 마른 거, 도자기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 손소독제 날아가는 거,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 이건 끓임이죠. 알코올 소매 액체가 기체로 마르는 거 다 지금 증발에 대한 얘기가 더 많네요. 어쨌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요.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이슬 뭔지 알죠? 이슬이 뭐냐면 새벽에 나뭇잎에 물방울이 생기는 겁니다. 물방울이 생겨요. 그리고 이 이슬은 해 뜨고 따뜻해지면 사라져.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져. 그러니까 귀하죠. 귀한 거. 귀한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저절로 사라지고. 공주 만화 같은 거 보면 아니 이슬을 먹고 살아서 살이 안 쪄 이런 거. 아,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슬은 되게 귀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로다가 붙였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여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나뭇잎 표면에 만나서 물방울 맺히는 게 이슬. 그래서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면 물로 변하거나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거나. 자, 여기 이 물 지금 겨울이니까 이 표면에 아무것도 안 생겼는데요. 여름에 내가 여기다 차가운 물 담아놓으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가득 생길 거란 말이지. 여기 물방울이 생길 거란 말이야. 물방울이 생기는 건 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물방울이 생겨서 맺히는 겁니다. 그거의 원리로 또 똑같은 게 안경이죠, 안경.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따뜻한 데로 갑자기 들어오면 안경이 뿌옇게 변하는 거, 아니면 라면 먹을 때 갑자기 여기 뿌옇게 되는 것도 안경 표면이 차가우니까 차가운 표면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만나서 물방울로 변해서 뿌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승화. 이제 승화는 잘 봐주세요. 승화는 얼음이 냉동실에 넣어놓은 얼음이 조금씩 작아진대요. 이거 아까 얘기한 그 눈사람 얘기랑 똑같죠. 눈사람을 냉동실에 넣어놔도 눈사람이 작아질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왜? 고체가 얼음이 바로 수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영하의 온도에 있는 명태가 마르는 것도 똑같은 거죠. 고체가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도 고체가 기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 드라이 아이스 쳐다본 적 있어요? 그 아래로 그 아이스크림 캔 사갖고 오면 드라이 아이스 남잖아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연기 나죠. 그 연기는 아래. 위로. 아래로 가던데요? 밑에 깔려? 네. 어디다 놨을 때? 싱크대요. 싱크대에 놨을 때. 싱크대에 깔리면 젓가락으로 팍팍팍 하면 습해서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습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하지만 그 연기는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그 드라이아이스, 차가운 드라이아이스랑 만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형태예요. 제가 솜털같이 생겨갖고 솜사탕 같아갖고 아래쪽에 깔리면 젓가락을 휘휘 지르면 재밌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추운 겨울 눈사람이 녹지도 않았는데 크기가 작아졌다. 이것도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한 예죠. 자,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보겠습니다. 냉동실 안쪽에 성에가 생겼대요. 그 성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냉동실 하면 집 냉동실 생각하면 벽에 성에가 없죠. 집 냉동실엔 거의 성에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가시면 여기도 보시면 아이스크림 그 전문점 가서 아이스크림 냉장고 보시면 이 냉장고가 우리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이렇게 밑을
집의 냉장고는 이렇게 여는데 얘는 밑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열면 벽이 하얘. 얼음이 싹 껴 있어요. 그게 성애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더럽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본 정도는 괜찮은데요. 걔가 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얘를 아이스크림 냉동실을 열어놓으면 거긴 차가울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벽에 붙는 거야. 벽이 제일 차갑거든. 근데 뭐 수박빵 같은 거 사면 가끔씩 거기 성애가 있을 때. 그거는 뭐 먹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요.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그리고 어딘가가 뚫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 왜냐면 뚫려서 수증기가 그 습기가 많아진 거지. 그럼 성애 아니면 녹았다가 얼어서 그래요. 녹았다 얼어. 성애가 생긴 거는 그렇게 좋은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성애고요. 서리도 똑같습니다. 서리도 만들어진 원리는 비슷해요. 그 겨울철 나뭇잎에 서리가 생겨요. 겨울철에 나뭇잎이 차가우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완전히 달라붙으면 얼어서. 그 서리가 나뭇잎보다도 잘 생기는 데가 있어요. 특히 도시에. 어디 잘 생기냐면 자동차에 잘 생깁니다. 자동차. 하얗게. 그쵸. 자동차가 이렇게 밖에다가 주차해 놓으면요. 아침에 보면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눈 내린 것처럼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서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금속이니까 차갑잖아요. 서리가 되게 잘 생겨요. 유리창에도 성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애랑 서리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거. 수증기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산꼭대기 공기 중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 상고대가 생긴다. 상고대는 봅시다. 상고대는 그 겨울에 산에 가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이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거기가 추우니까 얼음이 계속 달라붙으면서 마치 눈 쌓인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상고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생기는 거죠. 여기선 절대 안 생기고 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지역 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잘 보인다. 요렇게 얼음이 여기 붙은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마치 눈 쌓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상고대입니다. 약간 조팝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엄마야 깜짝아. 본 있었는지 없었는지 까먹었어. 보기 쉽지 않죠. 왜냐면 산에 되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어. 산 꼭대기, 산이라고 해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상태 변화 정리해 봤어요. 요거 다시 요거 보면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융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기화, 그다음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승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또 승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 액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건 응고 해가지고 이름 기억해 주시고, 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얘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상태 변화인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시고. 아닌데? 되게 더 할 신기하다. 건데? D 상태 변화. 이거는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애매. 그러네. 다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109쪽에 1번 일단 해볼까요? 이거 위에 거는 안 풀어요? 1번만 해봐요.
빨간 펜슬 갖다 올게요. 해당이 된다. 얘가 윤인가? 아니지, 얘가 윤이구나. 그치. 제가 윤고고 얘가 얘 윤혜지. 윤. 얘가 맞아 윤계란. 화. 맞아.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이거 뭐 해주네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 보호를 안 되나? 뭐야, 너 여기 갔었어? 어? 어디서 봤어? 이거? 그냥 샀어. 어디서? 몰라. 예전에 샵 같은 데서 다 풀었죠? 자, 1번. 자, 우리 다음 현상과 상태 변화의 종류를 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하시오. 무슨 소리 났어요? 자, 계곡물에서 물이 언대요. 물은 액체고 얘가 얼었으니까 고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뭐다? 응고다. 자, 그 다음 아이스크림 녹아 흘러내렸대요. 아이스크림 고체고 녹았으니까 액체로 변한 겁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융해. 자, 나뭇잎에 서리가 생겼대요. 서리는 얼음이에요. 뭐가? 기체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언 겁니다. 기체가 고체로 변한 거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끓였어요. 물은 액체고 끓여서 상태 변화한 건 기체로 수증기로 날아간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고. 얼음물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컵 표면을 만나서 차가워져서 물방울로 변한 겁니다. 기체가 액체가 됐어요. 액화.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진대요. 드라이 아이스 고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지는 건 기체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죠. 다 맞으셨습니까? 예.